그 정기국회 때 예산 삭감, 그중에 검찰 특활비 니들 전액 삭감할 수도 있어,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진짜. 사실 저거는 특활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게 어떤 전략적으로 뭐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특활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소고기 사 먹고 명절 떡값 나눠주고 술값으로 쓰고 했다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리고 왜 그 특활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이가 국회 개원식도 참석 안 하고 거부권 행사 막 겁나게 하고 거부권 행사를 21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부적격한 장관들이라고 해도 지금 역대 기록을 세웠잖아요.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법사위 가서 보시면 어제 심우정 그 청문회 할 때도 보니까 자료 안 내요. 한 30%밖에 안 냅니다. 그러고 특활비가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심우정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냅니다. 나중에 쓴 거 보면은 이진숙하고 똑같아요. 빵 사 먹고. 아니 특활비는 수사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 그러면 니들 특활비 1원도 안 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어서서 박수치고 싶은 소식이었는데 다수 야당이어도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한계에 드러나 각 상임위별로 예산통해 정부 압박에 나설 것.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까지도 고려. 이걸 삭감까지도 고려가 아니라 삭감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이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또 있잖아. 또 지들 관련된 뭐 대통령실 예산, 경호처 예산 이런 거 다 올리잖아요. 다 깎아버리겠다는 거. 이게 국회의 권한이야.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 예산 이 심사 권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가 예산 편성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해서 통과시키면 행정부는 집행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권한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자료 제출 거부하고 막 그 하얗게 해가지고 제출하고. 맞아요. 이 과정에 그러면 비치면 국회에서 다 보이고. 국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말했죠. 정청래 위원장의 기조가 뭐냐면 잘못된 관행은 다 파하겠다 이거잖아요. 잘못된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뉴스가 나오고 지지층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아, 이제서야 국회가 자기 자리를 찾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재정 건전성이라며 쓸데없는 돈은 깎아야지. 그렇죠. 한 그러니까. 푼이라도 아껴야지. 네. 지금 우리 세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곳간에 비어가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 정부 재정 건전성 기조에도 맞아. 그게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사실 이 예산 삭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돈은 필요한 돈만큼만 쓰면 되는데 왜 항아리에서 현찰 퍼가듯이 지들 먹고 싶은 대로 스타벅스 가고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사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특활비로 쓴 데다가 웬만한 진짜 뭐 어디 중요한 데 간 영수증은 싹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애초에 현금으로 봉투로 막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똥검사 사건이 그때도 회식을 특활비로 한 거예요. 그 화장실 바닥에다 똥 쌌다는. 민원실. 민원실 바닥입니다. 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 나는 그나마 자리는 찾아간 줄 알았지. 특활비가 저 민원인들 가는 그 장소에 특활비가 똥으로 돌아온 사건. 아, 나 저 어처구니 없네. 그래서 왜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랬죠.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네. 범죄의 전쟁이. 지금은 범죄 조직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맞아요. 검찰과의 전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것도 관행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스크린일 수도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나 이재명 대표 수사 때나 문재인 대통령 수사 때나 스킬이 똑같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내.
시점을 섞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있잖아요. 막 뭐 문다혜 씨가 뭐 현찰을 어쩌고 저쩌고 돈을 하면은 사실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야 그 돈 어디서 났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그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그 김정숙 여사의 대리송금. 여기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저기 뭐냐면 평산마을에 그 윤석열 임기 초에 한 1년 가까이 극우 유튜버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었죠 정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입금한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은 또 문다혜 씨 사건이랑 시점도 안 맞아. 그러니까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문다혜가 뭐 돈을 받았다. 사실은 지금 그 전 사위건하고는 또 아예 관련도 없는 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위 취업은 2018년이고 지금 저 입금한 때는 이혼 후인데다가 퇴임 후인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한 5천만 원 입금하고 이러는 건 사인간에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똑같이 수사를 받으시면은 뭐 전세금이 될지 무슨 뭐 저 축의금이 될지 이런 돈들 입금하면은 이렇게 딱 같이 말아가지고 그렇죠. 마치 그 스킬을 쓴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왜 옛날에 이재명 대표 저 무슨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조의금 이것이 입금이 된 거를 이재명 대표가 무슨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받은 것처럼 시점 완전히 막 헝클어갖고 던졌잖아요. 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범죄 조직이 뭐야? 아니 저 5천만 원도 만약에 본인 김정숙 여사가 저걸 몰래 하고 싶었었다면 그냥 현금으로 전달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입금을 하라고 했겠느냐. 그리고 저 그 입금명에 김정숙이라고 써달라고 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몰래 한 건가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부탁할 때 그랬다잖아요. 내 이름으로 입금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저 전사위가 저 취직했다는 타이스타젯이라고 하는 곳이요.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이 아니고 타이이스타젯. 타이스타젯 맞잖아. 네, 맞습니다. 항공사가 아니고 예. 티켓 파는 곳이고요. 그렇죠. 영업점이죠. 직원들 10명도 안 되는 곳이죠. 예. 5명 정도 되는 야, 작은 근데 뭐 회사.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입원이나 안 저기요. 뭐 특혜를 뭐 주기는 한 것처럼 이런 개짓거리들 합니까? 그리고요, 이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냐면요. 이거 비판하는 극우나 국민의힘한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게 뇌물성이라는 입증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게 이상직 전 의원이 뭐 중소기업 뭐 진흥공단 이사장 가고 이게 그러니까 전 사위가 돈을 벌었던 것을 이상직이 문 대통령한테 준 뇌물이라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 가짠잖아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마차님이 월급 받는 게 사실은 마차님 부모님이 원래 줘야 될 용돈을 아껴준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준 용돈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꾸며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밥 먹고 그런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검찰들이. 아, 진짜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이거 범죄 진짜. 조직이지. 김건희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래 오죽하면 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경제의 공동체는 윤석열과 장모다.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를 해먹었습니까? 지금 거의 뭐 정말 100억대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요. 저 ESIND가 갖고 있는 밝혀진 부동산만 1,000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미니 그랬어. 신도시급. 네. 미니 신도시 가면 1,000억 원이면 그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야. 누가 이 부를 만들어 줬을까요? 윤석열 아니야. 주가 조작해도 수사 안 해. 무슨 뭐 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해도 기업들이 수천만 원씩 협찬금을 내도 수사 안 해. 그 경제 공동체가 이런 거지. 아니 이혼한 전사위가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나이씨. 이번에 저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 화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래요. 근데 사진만 찍고 갔다고. 아니, 압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별장이라고는 하는데요. 저게 성긴 신부님 문 대통령 그냥 오랜 지인이시잖아요. 예. 성긴 신부님한테 저게 3억짜리인가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 윤석열이나 이런 보수 세력이 저 3억짜리 샀다 그러면 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진영 사람이 3억에 저거 하나 샀다 그러면 야 별장까지 있어? 그 마음속에 그걸 버려.
일반적으로요 변호사쯤하고 대통령쯤 한 사람들이 별장 하나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기 문 대통령이 휴가 때마다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뭐예요? 가져갈 건 없는데 사진만 찍고 간 거야. 우리 또 압수수색 한 거야. 그러니까 저 목적은 문 대통령도 아니고 문 대통령 딸한테 별장이 있네 제주도에. 맞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폭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더니 잘 사네, 돈 많네, 저 돈 어디서 났지? 그런 이미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생활비 받았을 때문에 무슨 별장이 있대 이런 이미지만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랄합니까?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잘 살면 안 돼. 다 가난해야 돼. 잘 살고 부자는 다 고수야. 이런 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뭐 최근에 이제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정말 많은 게 느껴지죠. 내가 그때 그 새끼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 잘랐어야 됐어. 임명하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됐을 때 기회가 왔었는데. 네. 사실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때 싹을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 차원에서 잘 못 막아내니까 이재명 대표로 오고 이재명 대표에서 못 막아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문 전 대통령이 싫어도 지금 공격하실 때가 아닙니다. 진영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거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이 집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그분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 지지자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선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채널들 중에서 정말 코인팔이 하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일 수 있어요. 이 행동과 말이 다르다라고 공격받기 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문 전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던 어떤 셀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의 검찰을 막아내야 될 때라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보 진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나는 자기 편조차 비판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로 내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다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과 어떤 정치를 추구했느냐 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이재명도 비판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순수한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쪽 세력들이 이 진영에 침투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쪽 세력이 얼만큼 들어와서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가. 이제 대표 말도 안 듣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합쳐야 대표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깡그리 무시야.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거는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거고 시그널이고 어떤 거는 대표가 마지못해 하는 말이고 막 섞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어쨌건 범죄 조직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범죄 조직이에요. 지금 보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국민들이 요구할 것은 검찰 해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자두 꼬미푸님 새날이 올 때까지 산자에 따르라 이재명 대통령 탄생되고 미래까지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갑시다. 대구에서 딸 아이 엄마드림 고맙습니다. 자두 꼬미푸님, 박윤정님, 트리님, MSM형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